자, 이제 205페이지 갈 건데요. 자, 이거 205페이지. 이제 행정계획을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실무 강의를 지금 한 10년 한 지 됐는데, 토지개발 특강 하거나 그러면 되게 많이 모여요. 토지개발 특강, 그리고 디벨로퍼 특강, 그리고 그 토지 분석 가치 특강, 스마트폰 가치 토지 분석 특강 뭐 이런 거 해보면 되게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토지 개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땅값이 올라가는 주 원인은 땅값이 왜 올라가는 거지? 땅값이 올라가는 첫 번째 원인은 가만히 있는 땅이 왜 땅값이 올라가? 거기에 뭔가가 개발이 될 거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럼 개발하려면 반드시 뭐 짜야 되지? 행정계획 짜야 되거든. 그럼 행정계획이 어디가 지정이 돼서 어디가 땅값이 올라간다는 말이 나올 때 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 중에 2011년도에 땅값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땅값 제일 많이 올랐던 1위. 충청남도 영기군 세종시 쪽이야. 2012년도에 땅값 제일 많이 오른데. 영기군이야. 2013년에 땅값 제일 많이 오른데. 충청남도 영기군이야. 세종시야. 2014년 작년에 제일 많이 오른데. 이거는 여기서 약간 막 올라가다가 약간 올라가다가 여기 갑자기 이쪽에서 훅 올라갔어요. 세종에 테크노폴리스라고 있거든요. 그 대구에. 그러면 해당 지역에서 3년 동안 누가 계속 1등 했네? 뭐 세종시가 땅값이 오른 이유는 해당 지역이 지금 현재 논밭이었던 땅이 새로 신도시가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뭐해? 몰리면 인구가 몰리면 수요자가 많아지면 땅값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 근데 만약에 세종시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 없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계획이 짜져야지만 행정계획이에요. 그래서 행정계획 특강한다고 저번에 어디였지? 강남에서 30명 정도 정원방인데 제가 50명짜리 방으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많이 올 거라고. 한 명도 안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행정계획 특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되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받아들인 사람 행정계획 따분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거 내가 들어서 뭐해. 비용도 만만치 않아. 되게 비싸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내가 올 때는 되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와.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다른 거야. 그냥 땅 어떤 거 사가지고 경매물건 좋은 거나 그런 거나 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일단 그 경매물건이 좋은 이유는 행정계획상 개발이 될 예정이니까 좋은 땅인데 그거를 안 보고 그게 좋은 나쁘냐만 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들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행정계획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 새로 도시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도시에서 어느 지역에 도로 계획이 하나 나왔어. 어느 지역에 철도 계획이 나온대요. 그럼 철도가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철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겠죠. 어디서 연결이 되는? 서울에서 오겠죠. 그럼 중간에 역세권이라는 게 중간에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너무 많이 자주 만들면은 이거 차가 못 가니까 중간에 딱 위치 하나 잘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역세권 여기가 들어온다 그러면 역세권 개발 계획이라는 게 발표될 거 아니에요. 그 전부 다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광역도시 계획 중에서 나올 때 두 개 이상 도시에 걸쳐서 가는 거죠. 두 개 이상 도시. 뭐야? 광역도시 계획에서 해당 행정계획에 관련돼서 철도계획도 국토종합계획에서 나와서 광역도시에 나와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계획 파트 딱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한데 나중에 실무적으로 봤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오늘 이거 하고 나면 다음 주에 안 올 생각을 가진 사람 있었지 아까. 그러지 마시고 저게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라고만 일단 생각해 두시고 그럼 한 개 도시가 개발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를 설치해야만 되는구나. 기반시설. 그래서 기반시설이 아까 몇 가지인데 53가지인데 그 시설이 뭐냐? 그게 박스에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교통시설부터 해서 환경기초시설에서 7개로 크게 분류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통시설 그럼 말 그대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sak도, 운하, 자동차 건설 이거 외울 거예요? 외우면 정말 좋죠. 다 외우지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도로가 무슨 시설이야? 그러면 교통시설이다, 공간시설이다, 환경기초시설이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내는 거야 도로는. 제 말이 이해되는 거야?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딱 봐야 되는데 거기 궤도라는 거는 처음 봤죠. 궤도가 뭐야? 궤도. 레일을 말해. 레일. 궤도. 길. sak도는 그 케이블카 위로 가는 줄 있잖아. 뭐 운하, 자동차 이거 전부 다 교통과 관련된 거잖아. 그죠? 근데 특이한 게 학원이 하나 있어요. 끝날 때 무슨 학원으로 끝나는지 보실래? 운전학원. 그러면 학원이 하나 기반시설에 들어있는데 운전학원은 무슨 시설에 들어있네? 교통시설.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공간시설은 넓다라고 써놓으시고요. 공간이 넓다. 넓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넓다. 광장 넓죠.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넓죠. 근데 아무리 봐도 거기 운동장이 보이세요? 운동장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좀 이따가 운동장이 어디서 나올지 한번 봐봐. 그 유통 공급은 너무 쉬운 게 유통이란 말이 들어가고 공급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들이야. 그래서 유통 업무 설비, 수도 공급하고 전기 공급, 가스 열 공급, 방송 공급, 통신 공급, 공동구, 지하의 매듭 배설한 공동 콘크리트 관, 그리고 시장. 시장은 물류 판매하는 거죠. 유류 저장, 송유 소비. 이거는 이제 유통 공급이라 뭐 틀릴 게 없는데 그 공공문화 체육시설 보시면 학교하고 뭐 써 있네? 그럼 이 운동장을 공간시설에다가 딱 배치해 놓고서 다음 중 공간시설이 아닌 것 골라라 이러잖아? 못 찾아요. 그럼 뭘 하나 기억하면 돼? 운동장. 그리고 학교가 기반시설이에요? 학원이 기반시설이에요? 그 학원은 없잖아요. 근데 학원이 하나 있었단 말이야. 어디에? 운전학원, 교통시설이 있었잖아. 그래서 시험에서 학원은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야. 무슨 학원을 제외한? 그렇죠. 운전학원을 제외한 학원은 아니다 있어야죠. 제 말뜻이 이해된 거죠? 그럼 이걸 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예. 그리고 그 밑에 오른쪽에 보면 문화체육,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 공공공지, 공공지구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뭐 기타 시설들 있고 방제, 재해 막자는 얘기죠. 뭐 어렵지 않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안설비, 방풍설비, 방서비스, 방자들은 방제네. 그죠? 그럼 아닌 거 기억하면 되겠네. 그중에 유수지, 저수지는 재해를 막을 때 저수지는 가뭄 피해 막자, 유수지는 홍수가 나면 물 풀어야 되니까 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수지, 저수지는 방제시설인 거, 하천이랑. 그리고 보건위생은 옆에다가 가지 말자라고 써놔야 돼. 얘는 외워야 되거든, 나중에 하면. 보건위생 옆에 가지 말자. 시험 끝나는 게 시험이 2010 몇 년이죠? 2000 몇 년? 16년. 16년 10월에 셋째 주 토요일일 거야 아마. 셋째 주 토요일 날 보는 거 맞죠? 셋째 주 토요일 날 보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일요일이었는데 지금 다 토요일입니다. 저때 시험 볼 때 지금 공법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1, 2, 3, 4가지는 이제 기본 이론을 주로 위주로 할 거고 문제 위주로 할 거고 여기도 문제 위주로 할 거고 모의고사 총정리하고 많이 최종정리하고 나서 시험장 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몇 월이죠 지금? 11월 12월이잖아. 그럼 1, 2, 3, 4, 5월 달에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람들 요때 오시는 분, 요때 오시는 분, 요때 오시는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오신 분들 많아요. 지난주에 안 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 것처럼. 예. 그러면 11월, 12월 달에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다 암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주 보는 거야. 자주. 오픈. 자주 봐야 돼. 자주 보는 이유는 까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외워지는 건 점점 가다 보면 문제풀이 할 때 이때 외워지는데 나중에 하면 이때쯤 가서 모의고사 보면 외웠어 문제를 못 외웠어 아직? 지문을 못 외웠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점수가 나오려면 문제풀이가 끝나야 점수가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11월, 12월에 지금 시작하시는 분은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3, 4, 5월 달까지 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와도. 선생님 2.5점 나왔는데요? 그래도 2.5점 하나 맞은 게 어디야? 하나 맞은 게 어디야? 끝까지 가요. 근데 그 점수가 30점 되고 40점 되려면 시간적 한계가 있어야 돼. 외우지를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안 풀려요. 지금 봐보세요. 지금 박스에 있는 게 53가지거든요. 이거 외울 수 없잖아. 지금 제가 하라는 이유는 보건위생시설이라는 거 옆에 가지 말자라고 해놨죠. 답을 찾기만 하면 돼. 아프면 가는 데가 어디야? 병원을 뭐라 불러 거기? 맨 끝에 있어. 맨 끝에. 종합의료시설. 갔더니 암이래. 깜짝 놀라 자빠져 죽었어. 어디 가야 돼? 장례식장. 장례식장 가면은 3일장 치르고 어디 가야 되죠? 화장시설 갔대. 젊은 애들은 어디 가지? 화장시설 가고 어르신들은 공동묘지, 뭐 보건시설, 장지 가죠. 저 같은 애는 또 거만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도축장 가면 돼준 줄 알고 훅 찔러요. 안 돼. 도축장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가면 안 되는 거 몇 개 들어두고 이거 없던 건데라고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나 찍지 외운 사람은 아예 이거 하다 포기해버려요. 어떻게 외울 건데 이거. 그러니까 하나 기억할 거 있습니다. 보건위생이란 말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딱 됐을 때 위생이잖아. 위생인데 도축장이 들어있고요. 위생인데 공동묘지가 들어있어. 안 어울리잖아요. 보건위생하고 공동묘지가 어울리세요? 안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잘 안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되게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보건위생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아프면 가는 데가 어디야?
종아리에서 갔더니 아미래 깜짝 잡아 죽었네. 어디요? 장례식장. 전문 애들은 화장해서 어르신들을 묘지나 장지나 보안시설, 뒤에서 훅 뭐야? 도축장. 거기는 무슨 시설이다? 보건 위생시설이다. 그 정도 알면 돼. 예. 그리고 환경 기초란 말은 기초로 복원한다는 뜻이에요. 복원한다는 말은 깨끗이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물 깨끗하게 하려고 하수도 폐기물 보내가지고 처리해야 되죠. 수질오염 방지해야 되죠. 차 깨끗하게 돌리려면 뭐 해야 되지? 폐차장. 근데 폐차장은 교통시설에 살짝 주차장 옆에 갖다 놓으면 안 보여요. 뭐 체크 하나 해놓으면 되겠구나. 폐차장. 그리고 하수도 하나 체크해. 하수도. 하수도가 물이죠. 물이다 보니까 이 하수도를 유수지 저수지나 하천 사이에다 넣어놓으면 안 보여요. 예. 그 재작년 문제가 다음 중 방지시설이 아닌 것에서 답이 하수도였어요. 재작년 문제가. 그러니까 체크할 거는 하수도, 폐차장, 그리고 아까 학원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학원? 운전학원. 그리고 가지 말자. 끝. 그럼 이제 기반시설 문제는 뭐든지 나오면 풀 수 있어요. 예. 그렇다고 50세계를 못 외우니까. 예. 그리고 밑에 기반시설 중에 세분되는 건 볼 거 없고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 이제. 자 이제 A시란 시에서 여기 신도시를 만들면 여기저기 있던 도로를 이쪽에 연결하는 도로를 깔아야겠네. 이 도로를 깐다가 좀 그러니까 도로 설치를 해야겠네. 있어 보이죠? 설치한다니까. 이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처럼 무슨 계획 짜야 되는데? 도시공간에. 그게 제일 먼저 인구가 얼마 정도 지나갈 유동인구 조사해야 되잖아. 그래서 법률에서는 기초조사라는 거 합시다 이렇게 놨어요. 무슨 조사요? 기초조사. 그러면 인구, 경제, 뭐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측량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근데 이 도로를 이쪽으로 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가 인구가 더 많아. 여기 인구 좀 적어. 그럼 이쪽으로 도로 연결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얘네들도 의견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일방적으로 도로 그냥 깔아버려? 지 집 여기니까? 그건 아니지. 이방권자 집이 여기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 의견도 듣고. 주민들이 여기 예를 들어서 한 3만 가구가 있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려면 3만 명이 옵니까? 많아야 2~3명입니까? 3만 명이 안 와요.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들으라고 형식적으로 해놨지만 어딨어? 주민 의견을 들어서 주민 의견 청취 공람회에서 들으라고 했는데 안 오니까 주민들이 요 시장 뽑을 때 시의원 같이 뽑아놨죠. 그럼 시의원은 주민들 만나서 의견 듣고 어떤 행정계 위반할 때 의견 제시하라고 뽑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의회 의견 들으면 되겠네? 지방의회. 그래서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듣고 얘가 의견 제시 못하면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얘가 위반을 하는 거야. 객자인 거죠. 그럼 객자 쓰면 얘가 윗사람한테 신청하는 걸 결정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뭐부터 하고? 협의. 협의가 끝나면 뭐 하는 거예요? 심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정하는 사람은 이분일 수도 있어. 대도시면 이분이 해요. 근데 일반 시면 아까 시장 예를 들어서 이거 시로 하자. 김해시로 한번 해볼게. 김해가 어디에 있죠? 저기 부산에 있어. 부산 위쪽에 있어. 남해에 있어. 남해. 경상. 경상. 괜히 김해로 했네. 가까운 데 걸. 김해시예요. 그럼 김해시장은 윗사람이 경상남 도지사야. 그 사람한테 무슨 신청하면 되겠네? 결정시하면 돼. 근데 부천시는 무슨 시라고 그랬지? 인구가 50만 이상이에요. 구가 3개나 있잖아요, 거기. 그럼 대도시니까 대도시는 직접 결정해요. 그러면 결정할 때 이 도로를 깔고 주변에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장과 일단 협의가 되고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거기다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안 하는 게 맞죠. 이 사람은 행정학과 나온 사람이고 이 심의위원들은 도시계획 전문가, 도로 건축 이런 전문가들이에요. 그들한테 가서 심의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 요 땅으로 도로 까는 게 맞다. 따는 게 맞다. 그럼 확정이 딱 되잖아요. 됐어. 그럼 이제 기반시설 예정을 했다가 결정이 딱 되면 이거는 도시군 계획에서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을 도시군 계획에서 결정됐다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도로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는데? 기반시설인데 결정이 되고 나서는 뭐라 부르는데? 같은 놈이야. 같은 놈인데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른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도로가 여기서 딱 여기만 끝나는 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다른 시로 갔네? 다른 시로 갔죠? 2개의 도시 걸쳤네요? 2개 이상 나오면 뭐 나오지? 그럼 얘는 그때는 무슨 시설을 해? 광역시설. 그러면 2개 이상 도시에 걸치거나 이용하게 되면 이건 또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지금 시설이란 표현이 몇 개가 나왔네 지금? 3개야. 그래서 이름이 앞에 수식어가 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35살인데 결혼을 안 한 남자예요. 뭐라 불러요?
총각. 아저씨라고도 해요. 근데 아저씨라 그러면 결혼한 것 같잖아. 결혼 안 한 남자 총각이야. 근데 결혼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결혼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결혼식을 했어. 그럼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 하면은 갑자기 모습이 달라집니까? 똑같지. 똑같은데 이제부터는 아저씨라 불러, 총각이라 불러? 왜 아저씨라 부르죠? 결혼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뭐라고 부르고? 총각. 결혼하고 나서는. 근데 만약에 이게 결혼했는데 총각이라고 그래. 이 서 있구나 이 아저씨잖아. 예. 결혼해놓고 총각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얘가 지금 현재 결혼식 하기 전까지는 뭔데? 총각인데 결혼하고 나면 아저씨 외관이 바뀐 게 아니잖아. 절차만 거친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저거 이 도로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래? 기반인설. 근데 결정이 딱 됐어. 도로 설치하겠다고. 뭐라 바꿔 불러? 같은 놈인 거야. 부르는 게 달라요. 결정이 되면 뭐야? 도시공개시설. 결정되기 전에는 기반인설. 2개 이상에 걸치면 광역시설이라 한대요. 이 앞에 있는 수식어가 다른 것 뿐이야.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결혼하기 전에 총각이었어요. 총각일 때 얘가 12시에 들어가면 누가 뭐라 해요? 혼자 사는데? 안 하죠. 2시에 들어가면 누가 뭐라 그래? 밤새고 안 들어와도 누가 뭐라 안 하잖아. 규제가 없어요. 근데 결혼식 하면 10시까지 안 들어가면 얘는 좀 있으면 이혼당해. 출퇴근 시간 10시 이내로 들어와야 되잖아. 11시면 그 다음날부터 용돈이 5만 원이 깎이는데. 그러면 규제가 들어오는 거네. 규제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뭘 했으니까? 결식했으니까. 누군가가 구속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지. 옛날에는 여기로 할 건지 고민했는데 여기로 하기로 결정 딱 했대. 결정하면 여기는 좀 있으면 싹 밀어야 되죠. 그럼 이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 땅이 수용당할 거니까 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놔둬야 돼요? 무슨 짓을 해야 돼? 그래서 건물을 전화야 보상금이라도 더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건물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 건물 짓기 시작하게 되면 보상금이 도로 설치 비용보다 더 나가면 못 하거든. 그러면 결정되는 순간부터 여기는 건축이 금지되는 거야. 그래서 도시공개시설부지에서는 건축이 금지된다가 행위전에 들어가요.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 물어봐야지. 지나가다 여기 화곡 이쪽 까치산 역 라인으로 도로 지나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옆에 이렇게 해서 새로 도로를 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도로를 깔고 있다는 얘기는, 도로를 설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로 해서 계획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죠. 무슨 시설 부지? 도시공개 시설 부지야. 그럼 그 도로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 땅 주인이 와가지고 거기다 건물 져버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인허가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게 일로 날지 절로 옮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땅에 도로가 들어온다고 예정이 딱 되면 일단 뭐부터 빨리 해야 돼요? 건물 짓든 개방해 해놔야 돼요. 근데 막 해놨는데 도로가 안 들어오는데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지. 예. 제 말 듣죠? 결론 얘기할게요. 앞으로 기반시설은 우리가 사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 총 53가지가 있다. 아까 들어본 거 몇 번 읽으면 되는 거야. 걔를 설치하려고 시에서 무슨 계획을 짜서 이 입안에서 결정 절차를 거치는 순간 결정이 딱 돼서 고시가 되면 이름이 뭐로 바뀌고 도시공개 시설. 그럼 확정이 된 땅이니까 거기는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거기는 이제 싹 밀당이니까 건축행위 개발행위 금지시키겠다. 근데 이걸 금지시켜 놨는데 시간이 지나는 데까지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잖아 이거.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열 받아, 열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거 결정이 되고 2년 동안 안 했어. 3년 동안 안 했어. 4년 동안 안 했어. 20년 동안 안 했어. 30년 동안 안 했어. 이거 너무한 거잖아. 우리나라 헌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대한민국 지난주에 헌법 얘기하면서 23조 1항 2항 3항에 재산권 보장 제도가 있잖아. 그럼 거기서 보장해준다고 그랬는데 얘 보상 안 해줬잖아 지금. 그래서 나온 제도가 나중에 매수청구 제도라고 해서 하나가 나왔다고 그랬었는데, 그럼 이제 이 매수청구라는 제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는데 어떤 경우냐, 야 결정해놓고 10년씩이나 안 하면서 사업도 안 하면서 보상도 안 해준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결정되고 나서 몇 년 잡아줄게. 10년. 몇 년 동안 안 하면 이때는 무슨 청구 하세요? 개나 소나 다 하세요? 행위자를 세게 받는 사람 하세요? 그러면 건축금지라는 거는 지목이 뭐인 사람이 열받겠네. 그래서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하세요 라고 규정을 둔 거예요. 지목이 뭐인 사람만. 대인 사람은 매수청구하면 해당 관청에서 자금이 있다면 사주겠다.
근데 자금이 없어서 내가 못 사게 되면 분명히 건축 금지인데 거기다가 3층 이하짜리 뭐 일종 근린생활 단독주택은 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완화해줘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이 지났냐면 강산이 2번 변했어. 몇 년? 그럼 2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한 거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그 결정은 효력을 없는 거로 볼 거다. 땅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20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에? 다음날 구역은 뭐 된 걸로? 해제된 걸로 본다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개념을 모르면 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어 정리가 그래서 중요한 게 제대로 저 용어 알면 건축 금지시켰으니까 규제받아서 10년 정도는 너무 센 거구나. 그래서 매칭고 도입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안 그러면 단어만 외워야 돼. 매칭고 10년, 매칭고 10년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매칭고가 또 나와. 뒤에서 3개가 더 나와요. 그 다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머리가 가끔 가다가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그러는데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침에 나왔어.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의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강남인가? 내가 오늘 화곡인가? 노원인가? 그 생각하다가 중간에 날짜를 핸드폰을 켜가지고 딱 보니까 제가 써놨거든요.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저 박사 프로포즈를 있어서 발표하러 가야 돼. 지금 내 머릿속에 지금 PPT 어저께 새벽 4시까지 만들다가 잤거든요. 근데 눈을 딱 뜨니까 학원을 가야 되잖아.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머리가 뭐 제정신이 아니야. 어저께 신문 강의 하다가 중간에 다음 주에 강의할 거 과제를 주고 다음 주에 PPT 자료 또 만들어야 되고 기본서 지금 개정해야 되고 하는데 머리가 막 섞이잖아요. 내가 여러분 마음을 알아. 지금 현재 오늘 처음 들었잖아 이 단어. 뭐 공부해봤던 분 상관없는데 처음 듣는 사람 있을 거야. 분명히 내가 기반시설이라고 했죠. 네. 광역시설이라고 했지. 도시공개시설 했죠. 처음 들었죠. 지금 기억나잖아. 정확하게 3시간 뒤에 다시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 머리에 익숙하게 들어와 있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이거 박아놓으면 잠깐만 물어봐야지. 도로가 뭐예요? 그렇게 된 거야. 네. 도로가 뭐예요? 기반시설. 설치하기로 결정을 딱 했대. 시설. 이게 A씨하고 B씨 걸쳐버렸어요. 그게 이제 개념이 잡혔으니까 되는 거잖아. 단어로 외워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밑에 그림 하나 보실까요? 7번에 있네. 7번에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뭐들 중에서 기반시설 50 몇 가지였었는데 3가지 있었는데 거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된 시설 됐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상하수도, 폐기물체 이런 게 있었는데 시에서 기획장검이다. 여기다 하겠다, 여기 하겠다 결정했죠. 설치까지 돼버렸네. 이거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밑에 법조문 이해 돕기에 써놨어요. 도로의 경우에 해당 시에서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도시군관리계획 작성을 합니다. 기반시설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을 일단 하고 결정권자가 일단 결정이 딱 되면 이때부터는 뭐라고 부르지 않고 기반시설을 하지 아니하고 야 이건 도시공계획상에서 확정된 시설이란 의미로 도시공계획 시설이라 부른다. 이렇게 친절하게 써놓은 책이 어딨냐고 이제. 좀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네. 안 쳐도 돼. 창피해. 웃자고 한 거예요. 즉 도시공계획 시설이란 뭐냐? 도로를 설치할 지역으로 이제 확정이 되었으니까요. 그 해당 지역에서는 무슨 행위 하지 마십시오. 건축 등 행위를 금지시켜서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반시설이 곧 도시공개시설이 되거나 아직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까지 이게 일로 갈지 절로 갈지 모르니까 기반시설 예정지라고 하는 거고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뭐라고 불러요? 도시공개시설 확정이 된 거라 좀 있으면 들어오는데 시 예산이 많으면 빨리 들어오고요. 시 예산이 적으면 좀 천천히 들어와. 근데 천천히 들어오다가 몇 년 동안 안 해버렸을 때 너무 제한이 과도한 거니까 매수 청구라도 해서 그 땅 사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했으면 실효시키겠다. 이게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세부적인 규정 들어가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8번에 광역시설 나올 겁니다. 자, 이제 광역시설 보니까 그냥 아까 2가지였어. 2개 도시에 뭐 하거나 걸치거나 혹시 인천국제공항 있죠? 걔는 걸치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지. 인천 시민만 이용하는 건가? 아니잖아. 광주에서도 결혼하면 인천 오잖아요. 외국 가려면 그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같이 쓰는 시설이니까 이용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걸치는 거야. 몇 개 이상이. 그래서 2가지를 한꺼번에 부를 때 광역시설이 안 돼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
박스에 동그라미 1번에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에 걸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면 되고 2번에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의 공동을 이용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 그러니까 걸쳐란 단어 있고 이용이란 단어 있는 거죠. 예, 안 됐어요. 그리고 9번 공동구라고 나왔는데 공동구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생겼어요. 도로인데 도로 라인으로 옛날에 전봇대 있었었는데 전봇대 전선 있던 게 너무 아름답잖아 저거. 그죠? 곡선의 미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한국의 정서 곡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쁘긴 한데 지저분하잖아. 여기서 참새들 똥 찍찍 싸고 여기다가 전봇대에다가 누구 찾아요 개구리 소년 막 이런 거 있고 집 나가는 애기 찾고 막 이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줌 싸놓고 여기다 똥 싸놓고 개 발 들고 있고. 이 동네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고 지나가다 한번 부딪혀본 적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 하다가 많이 부딪히는데. 나 옛날에 중화요리에 부딪힌 게 있었거든요. 중화요리. 건물이 이렇게 또 있으면 간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서 중화요리 있어요. 그래서 책 막 보고 막 가고 있는데 팍! 빡 소리가 딱 나오는 순간 세상에서 별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별이 보이는 게 그러니까 딱 부딪혔을 때 검해지면서 뭐가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그 만화랑 진짜 똑같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간판을 좀 위로 올려놨어야 되지. 저처럼 키 큰 사람들 때문에. 왜 웃는 거야? 키 작다 얘기. 그럼 여기서 이거를 올려놔야 되잖아. 그래서 옛날에 간판이 밑에 내려있던 것들을 올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뭐가 있어 지금? 전봇대. 통행하는데 지장도 주고 이 전봇대 누가 막 올라가서 떨어지고 변압기 고치려면요. 여기 나중에 도로 점용해야 돼. 차가 오다가 중간에 여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빨간 색깔로 들고서 얘들이 뭐지 그거? 무전기 같은 거 들고 이쪽 차 다 빼고 난 다음에 얘 차 들어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 하나 때문에 도로도 지금 현재 막히고 미간도 지금 지저분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없애볼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이거 하늘로 쏟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묻어버리자. 묻었는데 그냥 묻으면 관리가 힘드니까 콘크리트관에다가 이렇게 해서 선을 넣은 거야. 그리고 또 콘크리트관 또 연결해. 이렇게. 이걸 지하에 콘크리트관으로 만들어놓은 동그란 구라고 그래서 지하에 매설한 콘크리트 매설구에서 지하 공동시설구에서 공동구라고 그래요. 공동구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네? 전기, 가스, 통신 이런 선이 들어가는 거야. 그걸 공동구라고 그래요. 전기, 가스, 수도, 공급, 통신, 하수도, 지하 매설물을 한 개의 그 관 안에 공동 수용함으로 미간도 개선해서 도로구조 보전, 교통 원활을 기하기 위해 지하. 여기 도로구조 보전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려면 없애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의 한번 읽어두시면 될 거고 10번하고 11번하고 12번은 묶으시고요. 자, 이거 하나 보자. 여기 방금 전에 무슨 시설이었냐면 기반 시설이었는데 기반 시설이 결정이 딱 되고 나면 이름이 무슨 시설로?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거를 하려면 사업해야 되죠. 도로 건설 사업 해야 되잖아. 공항 건설 사업 해야 되고 신도시 만드는 사업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구도시 정비하는 정비 사업. 그럼 지금 현재 사업이 몇 개가 나왔네? 3개. 그러면 얘는 도시공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정비하는 사업이야. 정의가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공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두 번째가 봐봐요.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어느 계획에 들어있는 거네? 도시공계획. 그럼 도시공계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도시공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공계획 사업은 한 개예요? 세 개예요? 그래서 이 법이나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따른 사업 세 가지를 통칭할 때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계획 사업. 그래서 거기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 시행하기 위한 다음 과목을 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거기 보시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를 말한다. 12번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란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 사업을 하는 자,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시행자라고 해요. 그리고 공공시설은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공의 뜻이 뭐냐면 공공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쓰는 시설을 말하는 거야. 공공의 목적을 갖고서 쓰는 도로, 공원, 철도, 그 밖에 대통령 영위자한 시설들, 공공용에 쓰는 시설을 말한다. 의미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14번 여기 있다.
여기 A시, B시, C시, D시, E시. 도시마다 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지 이거? 도시군 계획이죠. 이 도시군 계획 다 짜놨잖아. 도시군 계획. 근데 국가는 여기 전체를 계획으로 짜는 거잖아. 그럼 국가 계획이죠. 국토종합 계획은? 그럼 국가 계획을 짤 때는 여기 해당 도시의 계획을 모두 포함해서 짜도 되겠네. 이 계획을 짜려면 이당 도시에 있는 계획을 다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다 여기 들어있어야죠. 그러면 국가 계획하고 도시군 계획이 부딪히면 어느 게 더 큰 계획이라? 국가 계획 내용이 우선하다 맞죠? 그럼 국가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이 상충이 되면 국가 계획이 우선하다 이게 맞잖아요. 그게 맨날 시험 문제예요. 그거 국가 계획 그거. 14번 국가 계획은 중앙에서 짜요, 지방에서 짜요? 그래서 중앙 행정기관이 이렇게 나온 거고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 19조 1항 1호부터 9호까지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고 그리고 도시군 관련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줄여서 우린 뭐라고 불러요? 국가계획 이렇게 합니다. 됐고 15번 이제부터 요거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자 계획에 대한 정의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도시군 관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땅이 개발할 땅이냐 보존할 땅이냐 정해놓고 기반시설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첫날 한 게 용도지역인 거야. 개발할 땅이냐 보존할 땅이냐. 그래서 도시적이냐 비도시냐. 비도시는 관농자 이렇게 나눴잖아. 그래서 거기 용도지역이란 앞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건축물을 어떻게 질 건지 용도 정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다 용도지역에다가 정해놓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밑줄 중복되지 아니하게 이게 시험에서 언급했던 건데 왜 언급을 한 거냐면 잘 봐봐요. 여기가 만약에 내 땅이 상업적인데 여기는 주거지역도 같이 있다. 잘 봐봐요. 여러분 상업적이 좋으세요? 여러분 땅 주거지역이 좋으세요? 그럼 상업으로 쓰겠지. 주거지역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동시에 용도지역 두 개를 지정해 놓을 의미가 없어. 무조건 좋은 걸 쓰려고 할 거니까. 그럼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되는 거예요? 중복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여기 상업지역하고 여기 상업지역 있었죠. 여기 공항 생겼잖아. 그럼 고도지구는 요 위에다가 지정했잖아. 그러면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는 중복이 되나요? 되죠. 근데 지역하고 지역은 중복이 안 돼. 그래서 지역 빼고 다 된다로 외워두면 돼요. 지역하고 지역은 중복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된다로 기억하면 되는 거. 문제 풀 때는. 그래서 거기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라는 법조문이 들어있는 놈이 요 놈이거든요. 다른 놈은 언급이 안 돼 있어. 되니까.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제한 지역을 말하는데 전국을 4개 용도 국에 총 21개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해서 도관농자인데 도시적이 4개로 세분됐었죠. 주, 상, 공, 노. 관리지역이 보, 생, 개. 그림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자 일단 거기 남자애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자 대한민국의 용도지역은 토지 이용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개발 보존이 뭐 할 건지 전국토에 걸쳐 중복되지 않게 지정한다고 되어 있네. 맞죠? 그래서 왼쪽에 도시관리 농림 도관농자 해놨잖아요. 그중에 인구가 많은 지역이 도시적 관리지역이라서 세분했었잖아. 그래서 여자애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세분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데 밑에 도시지역 해놓고서 밑에 보니까 네 놈이 손을 묶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상업지역이고 오른쪽 공업지역 밑에 주거지역 중간 실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무슨 지역? 녹지지역. 그러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뭘로 세분돼 있구나. 주, 상, 공, 노. 그래서 요 네 놈이 손잡고 우리는 도시지역에 들어있어요 라고 표시한 거야. 많아 보니까 별거 아니죠. 예. 단어로 썼으면 되게 어려운데 예. 밑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이 있는데 산 같은 경우 대부분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고요. 농림지역은 농지 산림을 줄였잖아. 그다음에 농지하고 산이 껴있는 지역이 주로 농림지역이고 그리고 관리지역은 여러 가지 성격 다 갖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이고 잠깐만 넘겨보세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 용도지역으로 안 되니까 위에다가 만들었던 게 용도 뭐였지? 이게 10개가 있어요. 10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건 고도지구죠. 근데 잠깐만 상업지역의 건물은 붙어 있을까 띄어 있을까? 상업지역. 그러니까 약간 빽빽할까요? 듬성듬성 있을까? 근데 주거지역은 듬성듬성 있어요. 건폐율 때문에 그래요.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건물을 많이 지려고 하니까 비싼 땅이니까 건물이 얘 옆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 건물이 불나면 얘도 옮겨 붙을 확률이 되게 높잖아. 그럼 여기는 화재 예방을 해야 되는 지구네.
그럼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잘 안 타는 구조로 해서 내화 구조 같은 거 해야 돼요. 그럼 상업지역은 주로 뭐가 들어가냐면 방화지구 들어가. 하나 더.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공업, 녹지 중에 어느 게 건물을 보면 제정신이 아니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건물 딱 보면 지저분하고 막 이래. 상업지역이야. 그래서 상업지역은 미관지구라는 것도 들어가. 건축물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색깔도 규제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기존의 용도지역으로는 규제가 안 되는 거잖아, 이거. 그 위에다가 이제 용도지구를 뭐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뭐 아까 전에 말했던 미관지구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10개다. 한번 봐볼게요. 16번.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기존의 용도지역이 있었거든요. 그 제한을 강화하거나 조금 더 뭐 해줬겠다. 완화. 적용하면 그 용도지역 기능이 아까 전에 최저고도는 증진이 됐거든요. 올려라 했으니까. 최고고도지구는 강화됐죠. 그래서 미관이나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네? 그래서 1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개 중에 2가지가 빈칸이 있을 겁니다. 2가지가. 3번의 특정 용도 제한지구랑 방화지구가 빈칸이죠. 그 두 놈 빼고는 다 칸에 뭐가 써있죠. 그 세분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에 경관도 자연경관을 보존하겠다. 저기 양평같이 물 주변의 수변의 경관을 보존하겠다. 도심지의 주거지역의 시가지 경관을 정보하겠다. 그래서 자, 수, 시 몇 개로 세분됐네. 그래서 시험장의 스타일은 1 지문해놓고 경관지구는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화 경관으로 세분한다. 맞아요? 그렇죠. 시가 지잖아. 시가 화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다시 할게요. 보고 대답해도 돼. 괜찮아요. 1. 경관지구란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화 경관으로 세분한다. 맞냐고. 시가 지라고 그랬잖아. 그래놓고 세분되는 게 올바르지 않은 것 찾아라도 냈고요. 설명해놓고 틀린 것 찾아라도 냈었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거 몇 번씩 읽어두면 되겠구나 이 개념 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외워? 오늘 처음 들었는데. 당연히 못 외우죠. 그래서 입에 익숙해지면 돼. 자수시 하다 보면 돼요. 따라봐. 자수시. 그럼 경관지구 나오면 뭐 나와야 돼? 자수시. 자가 고개 들어보실래요? 방금 했는데 자가 뭐야 그러면 기억 안 나요. 자가 뭐야?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 시가화. 시가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경관하면은 이제 뭐 나와요? 자수해. 그래서 경관 줄여서 경찰관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자수해라 이 시가지야. 그래서 자수시 그래. 경찰관 그럼 뭐야? 자수해라 이 시가지. 미관지구. 미관이죠. 미관이라는 건 말 그대로 건물의 미가니까 토지 미가니까. 그 건물에 대한 건데 그 중에 상업지역의 중심지 미관. 저기 문화적으로 개발하면 안 될 것 같은 거 뭐야? 역사문화 미관. 이거 2개 아니면 다 일반 미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란 말은 지금 들어두시면 돼. 하나 여쭙고 시작하다 이거.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아파트 사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가 지정이 됐다.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는 거야.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됐어. 특정한 용도를 제한해서 못 들어오게 하겠다. 청소년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주거환경에 열악한 위해를 끼치는 시설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분이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주거환경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여기 앞에 상가 소유자가 있어. 상가 소유자. 얘는 좋아요, 나빠요? 하고 싶었던 업종이 이제 제한이 들어오는 거야. 특정 용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위락실이 안 돼 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사람이냐에 따라 이 규제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개념만 기억하면 돼. 특정 용도 제한하는 이유는 청소년하고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때 뭐예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기본적으로 나중에 법조문 나오면 그거 써 있어요. 저는 외웠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4번 고도지구. 아까 했네. 공항 주변은 주로 뭐로 들어갔지 아까? 최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 올리라고 뭐야? 최저고도. 그래서 최고고도, 최저고도로 나눠지고 시설보호지구는 학교, 공영, 항만, 공항에서 4개인데 거기 아무리 봐도 군사시설보호라는 건 없죠. 그래서 법에서 거기다가 군사시설 딱 집어넣고 다음 중 시설보호지구에 대한 세분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학공, 항공이라고 해요. 따라해봐. 학공, 항공.
학교 주변에 뭐 들어오지 마. 공용 주변 시설, 청사 주변에 뭐 들어오지 마. 항만 주변에 뭐 하지 마. 공항 주변에 높은 건물 짓지 마. 그래서 이 특정한 4가지 시설만 보호하겠다고 만든 게 시설보호지구예요. 한번 따라해봐. 학공항공. 입에 익숙해지면 돼요. 집에 가서 공법 공부하는 거 아니야. 수업 시간에 하자고 그랬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시험 10월 며칠 날 본다고 그랬지? 셋째 주 토요일 날인데 이 전주까지 아마 강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10월 셋째 주 토요일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공법 까락 때문에 걸려서 틀렸다. 그럼 내가 책임져서 한 번 해줄게. 지난주 내가 했지. 근데 벌써 한 명이 빠졌어. 저쪽에 한 명이 계셨는데 한 분 안 계시. 어디 가셨네? 어디 가셨지? 일 있어서 가신 거야? 아까 남자분 있었는데. 흰머리 좀 있으신 분 있잖아요. 바쁜 일이 있어서 가셨어. 이제 저분은 탈락이야. 환불 안 돼 이제. 안 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무조건 환불 해줄게요. 근데 앉아 있으면 돼. 20시간에 외워서 막 하면 돼요. 근데 집에 가서 보려고 하면 민법 개론도 봐야 되는데 언제 공법 봅니까? 시간도 없는데. 민법 개론이나 집에 가서 보시고 지금 하나 때 그냥 따라해요. 학공, 항공. 거기 들어봐요. 방금 전에 했는데 기억 안 나요. 학이 뭐야? 공. 응? 고개 내리지 마. 고개 내리지 마. 고개 내리지 마. 두 번째 때 벌써 틀렸잖아. 공항 이때 지금 하면 나중에 할 게 없어요. 항이 뭐야? 항만. 공 또 나왔잖아. 공 또 나와서 어떻게 해? 공항. 공영하고 공항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군산 넣는 거야. 군산 넣으면 틀렸다. 알 정도면 되지 뭐. 읽어두면 되니까. 그리고 시험에서 제일 잘 나왔던 게 6번하고 7번이에요. 앞으로 공부할 때 취락지구랑 개발지능지구 위주로 공부할 거니까 그냥 익숙해지면 됩니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 집단취락이니까 말 그대로 취락이 뭐죠? 취락. 너의 거취가 어디냐? 뭐 이런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난제에서 살고 있으면 여기를 보존하려고 할 건데 얘가 아침에 저녁으로 조금씩 개발하고 그러면 이게 난잡해지거든요. 그럼 이 동네에서 보존할 거니까 여기 지역만 니네들 모여서 살아라. 여기로 들어와. 들어오면 여기다 우리가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해 줄 테니까 일로 와. 그러면 얘네들이 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 다 들어오면 여기는 개발하고 여기는 개발을 못하게 하면 여기 지역만 개발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취락 형성하라고 먹고 자고 하는 그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보존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역. 취락지구는 개발할 예정지인 거야. 그럼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들어있으면 집단 취락이라고 그래요. 그럼 개발 제한 구역 땅값은 좀 싸죠. 근데 집단 취락지구는 땅값이 비싸. 개발했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자연 취락, 집단 취락 써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취락을 집단 취락이라고 그럽니다. 집단 취락. 7번. 개발지능지구는 느낌상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느낌이 보면 딱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인들이라면 당연히 개발지능지구 좋은 거죠. 개발을 진행하겠다잖아. 근데 아파트 짓겠다 그러면 무슨 개발하면 되겠네? 주거 개발. 창고라든지 공장 짓겠다 그러면 산업 유통 개발이지. 관광지 만들겠다? 관광 휴양 개발이에요. 근데 산업하고 주거 같이 넣겠다 그러면 두 가지 들어가니까 복합 개발. 주거에다 딴 기능 넣겠다 그러면 특정 개발 이렇게. 그래서 그 주산 관복특에서 5개예요. 그 중에 하나를 다른 걸 집어넣고 개발지능지구 아닌 거 골라 이렇게 내면 주산 관복특 아닌 거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읽으면 되는 거죠. 보존지구는 말 그대로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시죠? 기분이 좋으세요? 보존하겠대 내 땅을. 그것도 첫 번째 역사, 문화, 환경 뭐라고 돼 있어요? 보존지구. 이거 딱 지정되면 인생을 그만 이제 살 때가 된 겁니다. 내 인생은 이제 역사 문화에 함께 나와 함께 묻히는 거예요.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 딱 지정되는 순간 개발이 안 돼. 땅 개발이 안 돼요. 그럼 이제 문화재로서 이제 가치가 있으면 좋겠지요. 대한민국에서 문화재 있는 땅을 갖고 있는 거 좋은 거야. 근데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개발하면 안 되지. 땅 파다가 유물 나왔어. 조선시대 유물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신받다예요. 확 묻어버려야 돼. 신받다 아니야.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디 뭐 문화재청에서 발굴 금지 떨어져 버리면 개발 아예 안 돼요. 제가 혹시 풍납동 아세요? 저기 잠실하고 천호동 사이인데 송파 몽촌토성이라고
거기 가면은 한강에 그 아산병원 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아파트 있거든요. 예, 거기 저희 집인데 그쪽에서 좀만 나가면 여기 한강 들어간 둔치가 있고요. 이쪽 라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옛날에 제 친구들이 살던 연립주택 단지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연립 다세대 있던 지역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 여자인데 그 여자애가 성당 제가 다닐 때 그 좀 친했던 친구인데 이사 간다고 막 그러는 거야. 자기 집 짓고 아파트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난 아파트 사니까 뭐 아파트 좋은 것도 아닌데 얘네들은 이제 아파트 사는 게 좀 좋았나 봐. 놀이터도 있고 하니까. 그 어린 나이 때는 그런 게 있잖아. 놀이터에서 이제 뭐 그네 타면서 남자친구랑 막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예. 맞잖아. 예. 비 오면은 이렇게 쓰고 막 이러고 싶었잖아. 근데 걔가 그 아파트 이사 간다고 막 좋아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걔를 못 봤어요. 예. 이 철거를 싹 하고 난 다음에 유물이 나온 거야. 몽천토성 거기라서.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만큼 여기 운동장 한 3개 정도만큼을 다 밀어가지고 아파트 지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지금도 그대로예요. 예. 지금도 그대로인데 역사공원 만든다고 공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 파는 순간 이제 아파트 개발이 안 된 거지 거기는. 역사문화 환경 뭐예요? 보존지구예요. 예. 그러니까 벌써 십몇 년 전이니까 20년이 지났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보상금 받고 그냥 나갔겠어요? 기다렸겠어요? 한참 기다렸다가 보상금도 나중에 받았어요. 왜? 땅 파다 보니까 조사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야. 이거를 더 이상 개발을 하게 할 거냐, 문화재로 보존해야 될 거냐, 지네끼리 막 다툴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개발하자, 이쪽에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싸움 막 지나가다 10년 지나다가 결국에는 문화재 보존으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 그때 보상금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얘 땅 파다가 이거 나오면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묶여버려요?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구라고 돼 있죠. 땅까지 보존한다는 뜻이거든 얘가. 얘 지정되면 그냥 인생을 이제 슬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위에 7번이 개발기능지구가 지정됐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인생을 살아볼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땅을 보면서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 중요시설물 보존은 뭐 예를 들어서 국방 군사시설 같은 거. 생태계 보존지구가 서울시에 하나 있어요. 서울시에는 저기 밤섬에 있습니다. 밤섬. 서강대교 지날 때 밤섬이 생태계 보존지구야. 그 서강대교 아세요? 여의도 그쪽 라인에 서강대교. 홍대에서 쭉 가는 라인 있잖아. 대교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천호대교부터 순서대로 할 수 있어요? 천호대교 다음에 뭐야? 올림픽대교. 그 다음에 잠시 다음에 뭐야? 성수, 영동대교, 성수대교 이렇게 순서도 가잖아.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 중에 쭉 오다 보면 섬이 하나 있는데 더 대교 지난 데 있어요. 밤섬 있어. 거기가 역사 생태계 보존지구로 돼 있어요. 민간인 출입 금지해서 서울시에서 거기 뱀도 있고 막 그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영화 여기서 찍었었어요. 무슨 무인도 탈출하는 영화도 여기서 찍었는데 정재영 나오는 건데 여기서 찍은 거야. 그래서 뭐 무슨 무인도인데 뒤에 막 아파트 막 보이고 했던데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규제가 심해서 아무도 못합니다. 거기 건물 없잖아. 예, 개발 못합니다. 방화지구 화재 막자고 방제지구는 재해 막자죠. 결론 얘기합니다. 방화구 방제 중에 화재 막자 그럼 뭐야? 재해 막자 그럼 뭐야? 화재도 재해잖아. 근데 화재만 뺐죠. 옛날에는 방화지구 없었고 방제지구에 있다가 화재만 뺀 거예요. 어느 게 더 큰 개념이네? 그럼 풍수에 그럼 어디에? 방제. 지진. 방제. 예를 들어서 산사태.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방제지구는 막 있다가 거기 화재가 들어가면 틀었다 알 정도면 돼. 화재는 어디에 있어요? 방화에 있어요. 예. 그래서 산사태, 지진, 해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다가 화재 보이면 틀었네 알 정도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읽은 게 용도지구 10개 읽었고 10개 중에 세분된 거 읽었잖아요. 1월 달에 제가 읽으면서 또 읽을 거야. 3월 달에 또 읽을 거고 5월 달에 또 읽을 거고. 그러면 안 외워질 수가 없어요. 머리가 이상하지 않은 이상. 그냥 따라하라고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거니까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됐고 17번의 용도구역은 큰 의미는 없지만 아까 규제가 제일 세다 정도만 아시면 돼.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나 안 할래. 안 나와 이거. 거기 18번하고 19번부터는 개발행위 관련된 거라서 뭐 좀 이따가 필요할 때 좀 볼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저기 개발행위 관련된 거 좀 설명 좀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